두 번째 편지. 어른이라서 미안해. 너희들 앞에 서면 종종 미안함을 느끼곤 했어. 가끔 왜 미안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어쩐 일인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었어. 어른이라서 그런가? 대체 나는 왜 이렇게 미안하게만 한 걸까? 무엇보다도 너희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워.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은 몰랐어. 사실 더 미안한 게 있었어.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세상이 여느 때에는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느끼지 못하다가 문득문득 왜 이토록 차가운지 깨닫는 순간이 있더라. 하긴 교사일 뿐인 내가 뭐라고 거대한 세상을 보며 너희 앞에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건지. 그래, 누군가는 그런 나를 비웃을지도 몰라. 나도 그런 내가 웃기거든. 그럴 때마다 수치스러울 정도로 너희들에게 미안해. 왜 이런 세상밖에 물려줄 수 없었을까? 이 사회 어른으로 나이 많은 선배로서 너희에게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에 사실 괴로웠지만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어. 사무치도록 죄책감을 느꼈던 날은 2014년 4월. 사마 날짜를 입에 담기조차 힘들었던 그날이야.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참상을 실시간 뉴스를 지켜보면서 허망하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생각하며 너희들을 떠올렸어. 애써 숨겨두었던 외면했던 미안한 감정이 고개를 웃들더니 방죽처럼 터져나왔고 마침내 나를 뒤덮어버렸어. 그날 얼마나 흐느꼈는지 몰라. 교단에 다시 설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나를 짓눌렀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왔단 말인가. 이 같은 질문이 터져나왔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세상은 거짓말처럼 원래의 제자리를 되찾아갔지. 학교도 마찬가지였어. 수백 명의 학생이 떠나간 그 빈자리가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 다시 입시 지옥 앞으로 내몰더구나. 4월 어찌 보면 1년 중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화창해야 할 그 계절이면 해마다 무거운 죄책감이 내려와 앉아.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4월이야. 그래서 더욱 미안해. 나도 어른이지만 조금도 반성하지 않은 어른들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 어릴 때는 사회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서태지의 교실 이데아를 목청껏 외치며 종주먹을 휘두르곤 했어. 그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는지도 몰라. 정작 무서운 건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 역시 거대한 사회의 수레바퀴 아래서 허물어지더라. 호기롭게 외쳤던 구호가 덧없이 사회와 같이 어느 날 눈 떠보니 종축한 벌레가 되어 있었다나 카프카의 소설 변신처럼 나 또한 이상한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 이런 내가 어른이라니 마옵소사. 사실 제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겨웠지만 내게는 너희가 있었지. 아이러니하게도 그 난감한 마음이 나를 일어서겠던 힘이었던 것 같아. 교단에 서서 날 향해 반짝이는 눈동자를 마주할 때며 나조차 가누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란 사실을 숨겨야 했지. 그렇게 너희 앞에 다시 설 용기를 내게 된 거야. 뭐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것도 없으면서 말이야. 그래서 무엇이 되든 값진 것을 주기 위해서 더욱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 너희들이 언제든 내 등에 기댈 수 있도록 너희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단다. 누구보다 넉넉한 어른의 품으로 보듬어주고 싶었어. 그런데 말이지, 너희에게 등을 내주고 앞을 바라보는 내내 막막하더라. 내 앞을 가로막은 건 무성한 수풀에 가려진 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공간을 가르는 잿빛 벽이었어. 눈앞이 캄캄해졌지. 하지만 등 뒤에 너희를 뒤돌아보며 괜찮다고 말해야만 했단다. 괜찮을 리가 없었지만 너희를 안심시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 뒤돌아서면 잿빛 벽을 맨손으로 긁어대기 시작했지. 조금의 틈이라도 뚫어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이야. 과연 옹벽이 뚫리긴 할까? 괜한 헛짓은 아닐까? 수많은 회의가 찾아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 벽을 긁어댈 단단한 도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렸어. 내 도구는 책과 공부가 전부였거든. 전에 말했나? 나는 책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었어. 다만 뭔가를 찾아서 읽지 않으며 그나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거든. 나야 뭐 이렇게 살아도 그만이지만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등 뒤에 있다고 생각하던 너희가 내 옆에 있더라고. 그리고 괜찮다며 위로해 주는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너희들이 내 진심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등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데가 내 배더라고. 편지를 읽는데 고양이가 올라와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다시 읽어요. 그리고 괜찮다며 위로해 주는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너희들이 내 진심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발견이었어. 그 사이 이렇게 자랐구나 싶기도 했지. 아무튼 무척 감동했단다. 그때와 비교해서 우리 사이가 그다지 성숙해지거나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 그 후로도 교단을 떠나지 못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내게 분명한 것은 2014년 4월 잊을 수 없는 거지. 세상 앞에는 아직도 여전히 그 당시 만든 노란 피켓이 있단다. 자녀 학생들을 정의가 없는 이런 사회에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한명호의 오드노스 미안합니다. 아빠 교사 김병재. 이 문구를 참여하듯 한자 한자 눌렀었지. 머리를 빡빡 밀고 광화문 광장에서 들었던 그 피켓 말이야. 종종 피켓의 문구를 되뇌게 되더라. 당시 죄스러운 심정이 고스란히 살아나곤 해. 너희들은 여전히 내 앞에서 교사의 삶의 질문을 던지고 있어. 너희들은 괜찮다고 하겠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해서 미안하고 많이 사랑해. 이 말이 하고 싶다.